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청소년 복지의 발달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역사적 어떤 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우리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별 기업은 연소 노동자를 혹사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는 총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동보호를 위해서 공장 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산업기술의 발전은 질적인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공교육 기간을 늘려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변화된 역할과 그리고 새로운 기대는 역사적 시기 그리고 청소년의 성별, 계층,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산업화가 어떤 진전된 시대와 그다음에 나라의 어떤 그 일수록 청소년의 교육 기간은 늘어나고 같은 시기와 지역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남자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조건이 제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의 변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것은 가정의 역할로 이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매우 한정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족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때만 이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가진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적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영국의 그 청소년 변천을 한번 살펴보면 1948년에 아동법이 통과된 후에야 이 아동부가 생기고 이제는 독립적인 아동 서비스를 이제는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동부의 주된 임무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대리 가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임무와 예방 사업으로 이제 개별 사회 사업 이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1970년대 이 오일 쇼크를 통해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비의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삭감되고 그다음에 대처 행정부의 어떤 보수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가 가족, 그다음에 법과 질서 그리고 국가 권위를 잠식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런 어떤 복지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삭감이 되고 보수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가족의 법과 질서 그리고 국가 권위를 잠식한다는 이런 어떤 비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과 이 청소년 복지는 1차적으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1961년도에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 아동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어떤 유실 또는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에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경우에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만이 법적 보호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호 대상, 요 보호 아동은 아동이 예를 들어서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부모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주변에 어떤 그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만이 1차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그 1981년에 이제 이 아동복지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복지 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이제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이 이제 누구였었냐 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아나 어떤 미아, 그다음에 가출아, 그다음에 요보 아동, 그리고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주된 사업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호되는 것이 주요 사업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동과 별도로 이 청소년을 복지 대상으로 한 정책을 여기에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대한 정부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보건, 교육, 직업, 주거, 여가, 이런 어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이제 크게 미흡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뭐가 이제 나오게 됐냐면, 자, 정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는 청소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기본법은 3대 사업의 하나로 인해서 청소년 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의욕적인 정책과 비교할 때 이 청소년 복지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어떤 복지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04년에는 자,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라든지 어떤 자치권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건강 증진이라든지 특별 지원 청소년의 지원,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 이런 어떤 내용을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이제 새로 이제 제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떤 위기, 여기에서는 이제 이후 2004년에 이런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청소년 복지 이 지원법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한 어떤 지원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청소년 복지 증진에 힘쓸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돼서 현재까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과 청소년 복지는 1차적으로 이 가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개입에 그쳤고, 그 이후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전통 사회는 이제 시종 문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요보 아동이라든지 이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혈연 관계 속에서 보호하는 것은 이제 당연시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복 이후에 이제 6.25 50년 동안의 어떤 6.25 전쟁과, 그다음에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시와 그다음에 IT, 이런 어떤 산업들이 이제는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뭐가 정리되냐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도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어떤 청소년 복지는 해방 후 상당 기간까지 아동 복지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다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 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과, 그다음에 중앙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된 1964년,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아동과 다른 이 청소년의 영역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설정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청소년 회의인 1995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1987년에 이제 제정되면서 청소년의 영역이 이제는 확립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주요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법이 어떻게 되냐면 태동기, 그다음에 도입기, 뭐 전개기, 성장기 이런 어떤 네 단계를 이제 통해서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단계의 어떤 성장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태동기 이제 해방 전후에서부터 이제 60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태동기라고 하는데, 자, 해방 전후에 아동복지법과 이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제정된 1961년까지는 이 청소년 복지가 조선구호령이라고 하는 그 1994년의 구호령과 몇 개의 어떤 미군정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는데 청소년 복지가 이제 실시된 이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조선 구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어떤 구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 구호령은 1961년 여기 생활보호법이 이제 제정될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부조의 기본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 복지가 또 이제 미군정 법령에 따라서 또 발달은 되지만 어떤 조선 구호령 즉 일제 어떤 그런 식민지 시기와 같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1950년대 6.25 전쟁을 통해서 1960년대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상당히 겪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지 뭐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아동과 청소년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민간인들 복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법은 마련되고 있었지만 그러한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 별 구분 없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요보아동, 그래서 이제 요보아동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까도 이제 했지만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부모라든지 어떤 그 밖에 보호자가 사별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이제 요보아동은 이제 고아잖아요. 18세 미만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아원이나 이런 쪽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18세 미만까지만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이제 지나면 이후에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러한 이제 또 이중고를 겪는 이러한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보 아동을 지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어떤 청소년 복지의 그 발판을 삼아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보 어떤 그런 연소 노동자 보호라든지 비행 소년의 어떤 보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에 이제 태동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첫 번째는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종 어떤 재해로 인해서 민생을 어떤 규율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규율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어떤 불교의 자위 사상을 토대로 인해서 뭐 구본이라든지 여기는 어떤 시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구제 사업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고려 시대는 그래도 구번 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조직화라든지 법제화가 이제 제도화가 이제 이 제도화가 됐다는 거죠. 제도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자 이제 유교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자해 사상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제 사업을 전개하게 됐다. 전개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어떤 근대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근대 이후 이렇게 이제 이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첫 번째는 또 일제 강점기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자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어떤 그래서 보면 기본 욕구 해결
이 기본적인 욕구 해결에만 이제 여기에 이제 그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군정 시대죠. 자, 미군정 시대는 자, 일제의 어떤 그런 잔재가 남은 그러한 어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회복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어떤 구호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복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미군정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사회복지 도입 시기. 도입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음? 박정희 시대. 이 박정희 시대는 실질적으로 보면 선경제 성장 후 배분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계법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입법화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 능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실시하는 단계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복지 도입 시기의 확대기에는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 이제 시기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그 경제와 사회의 어떤 균형 발전을 통해서 여기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지역 감정에 의한 입법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동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역 감정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어떤 그 성숙기를 언제 보냐면 성숙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데 이거는 이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개하게 된 이러한 이제 배경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근대 이후와 이전과 그다음에 이후로 나눠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이렇게 태동이 되고 변화해 왔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소년 복지의 어떤 태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태동기는 해방 전후에서부터 이제 60년대다. 그래서 이때는 자, 요보 아동을 어떤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보 아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고아잖아요. 사실 뭐 부모라든지 여기에 어떤 그런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보호자와 사별해서 보호자가 행방불명됐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요보 아동을 이제 이 시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시기에 어떤 공공구호 대상은 여기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떤 무위탁 노인 그리고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이런 어떤 그 여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13세 이하의 아동 그다음에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그다음에 요보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 이런 어떤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일부 나이 어린 어떤 청소년도 포함되었지만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최소한의 보호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기에서는 연장선에서 어떤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 보호 아동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보호의 어떤 연장선에서 최소한의 보호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아동 시설의 인가제와 유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동복지 사회복지 시설이 그 서비스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어서 아동 시설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지원과 감독이 강화된 것을 여기는 의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 이제 정부가 후생 시설을 어떤 면에서는 이 후생 시설 설치 기준을 공포하면서 이제는 아동 시설을 이제는 인가 시설로 규정한 근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1952년에 이제는 후생시설 운영 요령을 토대로 한 아동시설의 인허가제가 이제 강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자, 후생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모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치료,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뭐 가마원, 불구자, 수용원,
그다음에 맹아원, 그다음에 어떤 직업보도원, 그다음에 양로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설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동보호를 우리가 이제 아동 노동의 보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로 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1946년 이 아동노동법규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 미군정은 아동노동법규에서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상공업체 고용 금지는 14세 미만, 그다음에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 금지는 14세 미만, 그다음에 유염직종이라든지 또는 유해직종의 종사 금지는 18세 미만, 그리고 일일 노동자 시간을 제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일일 8시간 이내로 이제는 이것들을 이제 제정을 하게 이제 어떤 이제 8시간 이내로 이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가 비록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의 어떤 규정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복지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의미가 있다. 왜 이런 이제 나이를 연령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아동을 어떤 보호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노동 법규는 이후에 이제는 1947년에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이것과 이제 그다음에 1953년 근로기준법, 이것과 이제 연계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비행 소년의 보호입니다. 자, 비행 아동에 대한 이 시설 보호는 우리가 일자에서 시작되어서 영흥학원이라든지 목포학원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이제 그 운영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법으로 1942년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소련령 이것들이 이제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2년에 경성소년재판소라는 어떤 그런 소년법원이 이제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의 어떤 소년을 생활환경 조성과 어떤 성행 교정을 위해서 보호처분을 행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분에 있어서 특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소년법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1958년에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어떤 보호 대상은 1차적으로 요보 아동이었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연령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의 대상은 13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아동은 18세 미만, 그 다음에 비행 어떤 소년은 20세 미만, 이런 어떤 대상에 따른 연령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의 어떤 소년의 생활 환경 조성과 그 다음에 성행 교정을 위해서 보호 처분을 행하고, 그 다음에 형사 처분에 있어서 이제 특별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 어떤 생계 욕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아동에 한정시켰지만 노동과 인권의 옹호에서는 소년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보호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이었고 어떤 서비스 질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어떤 그 한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청소년 도입기는 61년도서부터 이제 우리가 86년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한국에서 청소년 복지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1961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미성년자 보호법과 그다음에 아동 복리에서 제정된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에는 어떤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어떤 보호와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의 복지,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복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도 포괄적인 욕구의 어떤 충족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는 선도와 이제는 어떤 여기에서는 선도와 보호에 이제는 한정된 것이다. 한정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보 아동의 어떤 보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아동복지법이 1981년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정이 되면서 아동 이 복리법의 체제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 보호의 대상이 요보의 아동에서 이제는 전체 아동으로 어떻게 돼요? 요보 아동에서 이제는 전체 아동으로 이제는 크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복지의 대상을 이제는 일부러 인식하지 않고 이제는 전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자, 이 법에서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상 이제는 청소년이 포함된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 또한 이 아동 복리법은 그 요보 아동보호에 대한 아동복리법은 요보 아동의 연령 기준을 13세 이하에서 이제 18세 미만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이제는 규정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이제 비록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까지 청소년 여기까지 포함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보호의 대상이 요보 아동에 대한 어떤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이제는 명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또는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에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기타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보 아동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아동복리 시설을 어떤 세분화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아동복리법은 아동복리법에서 어떤 정한 이 아동복리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복리 시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동 상담소부터 뭐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야시설, 맹아 양호시설, 신체 허약 보호시설, 아동 휴양시설, 보호시설, 불량아 보호시설, 소년 직업 보호시설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서 보면 13개의 어떤 종류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동복리 시설은 어떤 후생시설 운영 요령의 어떤 시설 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이 시설을 성인 시설과 이제 구분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시설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장애 아동 시설을 위한 시설이 이제는 성인 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이 아동복지와 별도로 인식되지 않았고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상담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정과 수용시설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보 아동을 이제 보호했는데 특히 가출이나 불량 아동, 학대받는 아동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아동복리 시설에 아동 휴양 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장차 이제 청소년 육성법에서 청소년 이용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선례가 이제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 사업은 자,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 그 복지는 그 1981년도에 세계 장애인의 해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대되면서 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보건사회부의 어떤 전담 부서인 이 재활과가 이제 설치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어떤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장애 발상이 예방과 어떤 장애인의 고용 촉진에서 이제는 고용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장애복지법은 1989년에 이제 전문으로 개정될 때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이제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요즘 많이 이제 파업도 하고 이제 어떤 농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는 아직까지도 미약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들은 잘 또 우리가 시설을 많이 갖춰가고 있고, 또 보완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도 좀 보기 드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약한 게 많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시설은 많은 이런 발전과 이런 것들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이제 있고, 그런 근거법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미성년자 보호와 선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는 여기에서는 뭐 생계라든지 보건, 교육, 주거, 이런 것들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아동과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풍속이나 여가에서 구분하는 데 이제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법이,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 보호법이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 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만 20세 미만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흡연이라든지 음주, 기타 선량한 풍습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이런 필요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어떤 건강 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에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는 대부분이 성인들이 아무런 어떤 죄의식 없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란 지위 때문에 여기는 비행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의 어떤 건강 보호와 관련된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미성년자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낙인 찍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근로 청소년을 위한 이제 복지 어떤 사업, 이 복지 사업으로 인해서 당시 정부가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이 복지 서비스를 할 것은 뭐냐, 할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많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닌 산업전선에 나가 일을 하는 이러한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일반 학교 이제 부설에 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과 이제 여가 사업을 해내서 일반 학교에 부설된 이제 야간 특별학급, 이런 것들이 산업재 부설학교의 개설을 통해서 1977년도에 이제 많이 이제 개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 부설된 야간 그 특별학교에 이제 개설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시작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등의 교육 기회를 이제는 제공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산업체에는 고용의 안정을 주고, 산업체에는 어떻게 돼요? 고용의 안전을 주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 청소년의 어떤 학력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점차 이제 축소되고,
이제 당시로서는 드물게 아동이 아닌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로 청소년의 어떤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1981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자, 주요 공단 지역에 여기에서는 이제 근로 청소년 회관, 여기에 드는 어떤 청소년의 여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1981년도에 근로 청소년 회관을 이제 건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혼 여성 근로자의 어떤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80년도에 이제 또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를 이제 건립하게 되겠다. 근로 청소년들에게 대한 임대 아파트를 이제 1981년도에 이제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보호 대책의 어떤 우리가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시기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1964년도에 이제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돼요? 행정적인 책임을 세우는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위원회로 가 있다는 거죠.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청소년 복지 제도화 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청소년 대책위원회가 1977년에 이제 어떤 그 개칭되었고, 위원장의 위상이 내무부 장관에서 이제는 어디로? 국무총리로 바뀌었지만 그 역할은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청소년 복지 정객입니다. 87년서부터 이제 2003년 이제 정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가 아동 복지와 구별되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영역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1987년도에 이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어느 조항에서도 청소년 복지 혹은 복지라는 낱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자,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라든지 육성, 성도,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제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청소년 복지가 아동 복지와 구분되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영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법이 어느 조항에서도 청소년 복지라든지 복지라는 낱말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87년도에 제정됐지만, 다만 이 법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보호라든지 육성, 선도, 자원에 관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이 국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법은 제1조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수행을 위한 이 근거법이 될 수 있었는데, 청소년 육성법의 대체법으로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법 제3조로 의해서 법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헌장, 이 청소년 헌장이 제정된 것이 언제면 1990년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1997년도에 이제 통해서 이제 청소년 복지가 이제 전개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여기서 이제 청소년 정책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육성의 제정이 여기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 나왔던 점에서
여기에 어떤 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체육부에 이 청소년국을 1988년도에 이제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도 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이제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가정이라든지 학교, 사회 각 영역에서 이제 어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는 시행하도록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 10개년 기본개혁이 이제는 1992년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이 이제 여기에서 92년도에 여기에서는 이제 진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 교육 보호의 제도화다. 교육 보호의 제도화. 자, 교육 보호의 제도화는 자, 이 시기에 이제는 그 빈곤 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복지는 뭐냐면 이 생활보호법의 어떤 개정과 그 후속 조치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빈곤 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복지는 여기에서는 생활보호법이다. 1982년도 이제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의 종류를 기존에 어떤 4가지 보호,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이런 어떤 교육보호와 자율보호를 첨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복지에 획기적인 이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뭐 생계보호는 생계가 보호 대상자에게 뭐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의복이나 음식, 주거에 필요한 어떤 금품,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 속에 수요되는 어떤 그런 충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생계보호는. 의료보호는 어떤 것이냐? 의료보호는 뭐 진료라든지 처치, 수술, 기타 어떤 치료 약제 등 의료시설의 수용 등의 어떤 보호를 행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산보호는 뭡니까? 해산보호는 자,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뭐 조산이라든지 분만 전, 그 다음에 후 어떤 그런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이게 이제 해산보호고요. 그 다음에 장제보호는 뭡니까? 장제보호. 자, 보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떤 이 시체의 거만이라든지 운반, 화장 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떤 매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장제보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4가지에서 교육보호라든지 자율보호를 첨가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교육보호의 제도화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도화한다. 청소년 시설의 제도화다. 그래서 이 청소년 청소년 그 시설의 제도화는 자,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 단체를 어떤 면에서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청소년 시설은 이 청소년 전용 시설과 우리가 전용 시설과 이용 시설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청소년 육성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육성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기 전용 시설과 그다음에 이용 시설로 우리가 구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청소년 시설의 정의는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로 바뀌면서 어떤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그다음에 유스 호스텔, 이것으로 정리되고, 수련 시설이 아닌 이 전용 시설과 이용 시설은 법적 지원과 감독의 대상에서 이제는 제외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 시설에서 학교 시설 외에 청소년의 어떤 심신 단련과 정서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그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청소년 육성법 제2조에 의해서 모두 포괄한 반면, 청소년 기본법은
체육 청소년부가 관장할 수 있는 이 시설만을 수련 시설로 이제 분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요보 청소년은 어떤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용 보호하고 치료하는 이런 청소년 쉼터라든지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그다음에 학대 받는 아동 일시 보호시설, 약물 오남용 치료시설, 청소년 중간의 어떤 집 등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떤 그런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어떤 거에 이제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그 상담 사업을 이제 확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정부는 전체 청소년의 어떤 건전한 육성과 더불어서 특히 요보 계층 청소년의 어떤 고민 상담이라든지 취업과 진로, 그다음에 여가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우리가 대구와 강주에 이런 어떤 광역시에 우리가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소년복지지원 그 종합지원센터는 1990년도에 이제 대구와 강주에 이제 두 개소에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제 운영을 통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전문적인 상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시도 청소년 상담실로 이제 개칭하고 다른 시도에도 이제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사회복지 사업과 낮은 연계라고 우리가 보면, 자, 당시 청소년 복지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처 간에, 그다음에 부서 간에 이런 어떤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복지 사업의 어떤 수행의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 1970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개정되는데, 이 사회복지사업의 관계 법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이제 포함시킴으로써 여기에는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청소년 복지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회복지 법인의 등록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채용,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국가 책임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되고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사업의 하나로 인해서 청소년 복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어떤 청소년 복지 사업은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사업을 빨리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이런 어떤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성장기입니다. 2004년서부터 현재까지다. 그래서 2004년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복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 법적 근거를 이제 두고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12년에 이제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지역 사회에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 및 청소년 복지 시설 설치, 그다음에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복지가 실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2012년에 전부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지원법이 제정되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다. 여기에서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여기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청소년 전화 1388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위기 청소년들이 24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가 이제 구축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한다. 그래 청소년 복지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위기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생활 지원이라든지 학업 지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는 계속적으로 청소년 복지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복지 기관으로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이런 많은 기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고 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기관 간의 어떤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상담, 복지 이런 어떤 지도 및 지원을 이제는 실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청소년 복지 기관은 활성화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국의 주요 시도 및 시군구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요. 그런 걸 통해서 있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다. 그래서 여기는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라든지 뭐 탈북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 쉼터 이제 시설은 청소년 쉼터와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이라든지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이나 주거, 학업, 자립 이런 것들을 지원한 시설이 이제 청소년 쉼터고요.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이 회복 지원 시설 어떤 시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이라든지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제 시설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입니다. 학습이라든지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적합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거주용 시설이 이제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소년법에 따른 감호, 그다음에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기는 자가상담, 주거, 학업, 자립,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 이런 이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앞의 시간에는 우리가 제 3장의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제 4장에서는 이런 어떤 청소년 복지에 대한 여기에서는 어떤 발달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다. 그래서 청소년 발달 과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변천 과정을 통해서 영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청소년기에 여기에서 어떤 태동기 그다음에 어떤 도입기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확대기까지 그다음에 전개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우리가 살펴봤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관련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때는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참 많은 것들을 하려니까 너무 빨라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